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직 두 계좌는 1억 9,1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38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800만 원 수익과 한 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6,9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1,0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드디어 6월이 새로 시작된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 높게 바라보는 것은 컵앤핸들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금요일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과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웅덩이가 조금 더 파일 수도 있다 라는 각오도 조금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월이 시작되자마자 악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발점은 어떤 기자의 트럼프 도발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트럼프에게 요즘 유행하는 타코 트레이드 들어봤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문 트럼프는 그게 뭐냐며 질문을 던졌고, 이에 기자는 트럼프는 매번 겁먹고 물러난다며 생긴 용어이고 요즘 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게 유행이다 라면서 트럼프를 긁어버립니다. 실제로 타코 트레이드 타점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설 때 그때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실제로 트럼프는 이 타코 트레이드에 긁힌 건지 기자의 도발 이후 다시 강경한 스탠스로 확 돌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발표해버립니다. 또한 중국산 드론에도 추가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임을 밝히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도 다시 불거지려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타코 트레이드로 긁힌 뒤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며 다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됐고 중국은 평소처럼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었지만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심어주고 있죠. 이에 중국은 곧바로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번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중국 제재 조치들을 내놨다며 AI 반도체 칩 규제, 중국 유학생 취소를 언급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기로 삼는 것들이 뭐냐? 네, 중국은 히토류 수출 중단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를 중국에게 무려 78%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를 규제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를 보나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개발 소식들을 보나 이게 과연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불을 다시 지폈기 때문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시 이를 진화하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패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는 곧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둘이 통화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갈등들이 다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다르게 핵심 광물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 라면서 중국의 무역전쟁 무기인 히토류 수출 제한을 신경 쓰는 모습을 베센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현재 다시 불거지는 미중 갈등과 다시 불거지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을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2018년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만,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다시 갈등이 심화될 때 다시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서로 규제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표시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번의 하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합의했다가 다시 관세를 또 부과했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미국 증시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2년 정도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미국 증시는 웅주의 해, 축적의 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우상향을 외치는 낙관론자이지만 냉정하게 지금 확률적으로 올해 미국 증시는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루한 박스권은 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잠정 중단 합의,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해야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처럼 쉽게 합의가 되나요? 아니죠. 지금처럼 질질 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박스권을 전망했으며 우리는 저 구간이 오기 전까지 미국 증시를 웅줍하고 축적해서 수량을 늘리고 투자금을 늘려나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장기 투자자로서 드립니다. 또한 기막히게 이게 강세장 3년차와 연결됩니다. 현재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막히게 올해 강세장 3년차에 속해 있습니다. 강세장 3년차에는 보통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부분을 살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죠? 상승과 하락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볼 수 있고 강세장 3년차의 연평균 수익률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즉 강세장 3년차는 재미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강세장 1년차, 2년차는 매우 크게 상승해주고 3년차 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많이 올라도 플러스 5% 정도고 많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5% 정도로 마무리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써 올해 6월이 시작되었는데 기막히게 올해 미국 증시 수익률은 겨우 제자리 걸음까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주가 추이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1년차, 2년차는 우상향 강세를 보이고 3년차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지루한 박스권, 제자리 걸음을 형성한다 라는 과거 강세장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높은 확률로 인내해입니다. 지루함을 인내하며 지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재미없는 미국 증시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시라면 이런 지루한 박스권을 견뎌내야 하고 4월과 같은 급락도 버텨내야 하고 경기 침체도 버텨내야 합니다. 시간을 활용해 모든 것을 버텨내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자산은 남들보다 불어나 있을 겁니다. 올해 실제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면 남들 다 지쳐 떨어져 나갈 때 외롭게 버티는 극소수가 되길 바라며 만약 커벤앤들 패턴으로 강세가 시작된다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오질 구간에 돌입하며 남들보다 더 자산을 불리는 극소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오줄 웅줍을 통해 우리는 극소수 투자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